네, 안녕하세요. 스피치 강의 기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용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구조 설계 도안도 하겠지만 이제는 뼈대 세우잖아요. 이제 철골 구조 만들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스피치는 어떻게 하면 탄탄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목적. 스피치는 목적이 다 달라요. 그죠? 우리 강의를 위한 스피치도 있겠고 어떤 프레젠테이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물건팔이, 홈쇼핑 많이 보시죠? 설득의 대가들입니다. 쇼호스트들. 네. 그 쇼핑 호스트들을 열심히 관찰하시면 설득이 무엇인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기법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한번 개념을 쌓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와 강의 구성의 기본 구조. 네. 이 기본 뼈대는 어떻게 되는가? 네, 스피치 강의의 구조 쌓는 방법. 네, 그리고 그냥 이거는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말의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의 각 단계별, 이렇게 기본 구조가 있으면 단계들이 있겠죠. 그 단계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목적들이 쭉 나와 있어요. 네. 먼저 정보 제공은 뭘까요? 우리 대학 다닐 때 프레젠테이션 했잖아요. 단순히 그냥 전달 목적이 강했어요. 그죠? 교수님들도 강의를 하실 때 이제 정보를 제공하시잖아요. 그 PT를 켜놓고 그냥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계. 네, 그게 바로 보편적인 어떤 스피치의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해 또는 지식과 정보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전달한다. 네, 그래서 설명형의 스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알려드리고 또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극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더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시면 이 목적이 굉장히 어려운 목적이죠. 네. 그래서 호의적인 태도를 유도한다. 네. 청중이 내 말을 듣고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다. 그래, 내가 그 물건을 살게. 혹은 내가 이 교육을 들을게.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임플란트 10개 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실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야 하는 스피치. 그 다음에는 여흥 목적이 있어요. 웃음 치료라든지, 네, 레크레이션 강사님들 보통 사용하시는 스피치 목적이고요.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일단 웃자, 같이 웃자, 분위기를 띄우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좀 타고나셔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요. 또 키워지기도 합니다. 유머 기법이 키워질까? 네, 저도 열심히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키워지더라고요. 네, 이 유머를 쓰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이 음성의 고저 장단으로 이 말의 재미를 추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정만으로 웃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 유희, 네. 박명수 씨 같은 그 연예인들은 이 언어 유희를 적절히 사용해서 분위기를 마구마구 띄워주십니다. 그리고 격려사, 우리 높으신 분들, 네, CEO님들이 격려를 위한 어떤 축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혹은 연초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때 쓰이는 어떤 스피치 기법이 바로 이 격려사 연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에서 축사, 격려사 등을 하는 경우 이때는 보다 전달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템포를 느리게 가야겠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음에 유의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비언어, 제스처. 오바마 대통령 많이 접해보셨죠? 유튜브 그냥 검색하셔도 그 연설이 이제 쭉 나올 텐데, 오바마 대통령은 항상 이 하늘을 찌르는 제스처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명 MC. 항상 이 손이 굉장히 넓게 가고 있고요. 이 스케일이 넓고요. 제스처의 스케일이 넓고, 그 다음에 항상 상승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 목적에 따라서, 스피치의 목적에 따라서 쓰이고 또 더 중시해야 될 스피치 기법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개념이 좀 정립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다, 스피치는. 그리고, 우리는 강사잖아요. 스피치 강의를 할 때에도 이런 목적 하나하나에 맞춰서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핵심을 딱딱딱딱 짚어줄 수 있는 어떤 통찰력 있는 강사분들이 되셔야겠죠. 네. 자, 3단계 구성 방식. 네, 일단 뼈대는 무조건 3단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3단계. 자, 오프닝, 스토리, 클로징입니다. 클로징. 네. 크게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좀 더 분량을 늘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3단 중에 어디를 늘리셔야 될까요?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너무 장황하다. 어때요? 지루합니다. 그래서 졸죠. 네. 그래서 스토리. 중간 부분을 분량을 늘리시면 되세요. 중간 부분을 늘리기는 늘리는데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생기도록 구성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스토리라고 제가 명명을 해놓은 이유가 이야기를 활용하시는 거세요. 분량을 좀 더 늘려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너무 막 장황하게 인포메이션의 나열, 그러니까 정보를 너무 많이 나열하시는 것보다는 몇 가지 핵심만 가져오시고 그 핵심에다가 걸맞는 에피소드를 더 추가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더 풍부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듣기에도 재미가 있고 또 분량 면에서도 딱딱 맞아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분량을 늘려야 된다. 갑자기 이런 경우 있어요. 강사님, 우리 강의 시간, 그러니까 좀 이 시간 남았는데 붕 뜨는데 이걸 좀 땜빵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뭐 행사 MC도 가는데 이 시간 때워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 이런 임기응변을 발휘하시는 거죠. 평소 내 이야기. 경험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강사님들은 어떤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읽고 네, 그리고 많이 듣고 하면서 이 이야기 수집에 항상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로징. 여러분 왜 클로징이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클로징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영화를 한 편 보시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부분 너무너무 멋있었어.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피날레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이 마지막에 뭐 우리 공주 이야기를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서 공주님은 뭐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우리도 강의에서 훈훈하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어야겠죠. 깔끔한 마무리.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강의가 막 끊어질 듯 말 듯.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누구 말이 가장 지루하셨나요? 죄송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조회 시간 훈화 말씀이었죠.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러신다고요? 네. 클로징을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징에서 쓰이는 기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수사 기법이라고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조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장황해져서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프닝 그리고 클로징. 네. 장황해져도 되지만 어떤 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많이 활용하셔야겠다라는 부분은 본론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그래서 O, S, C. 네. OSC 구조입니다. 자, 오프닝 O. 네. 먼저 O입니다. O. 그렇다면 오프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까? 알려드려야겠죠?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라고요? 시작입니다. 왜냐? 이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초두 효과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효과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초반에 인상적인 그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확 잡아 끌 수 있는 어떤 그 도입부를 보여주시면 그 인상이 끝까지 갈 수 있다. 그 집중도가 어느 정도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첫인상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첫인상. 사람의 첫인상 몇 초 안에 결정될까요? 짧게는 1초라고 하고요. 3초 안에. 3초 안에 그 사람의 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 이고은 강사는 어떤 첫인상일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도 그 첫인상을 위해서 항상 외적으로도 그리고 내적으로도 이 말씨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사님들은 첫인상이 너무너무 좋아야 그 강의에 빠져드시겠지요. 그래서 항상 이 오프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처음에 음식을 먹을 때 이 코스 요리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부터 드세요? 네, 저는 이걸 요리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프닝 어떤 음식? 네, 샐러드예요. 샐러드. 과한가요? 이 음식이 과한가요? 아닙니다. 식감을 올려줄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돋궈줄 수 있는, 입맛을 돋궈줄 수 있는 가벼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가벼운 얘기. 네.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분위기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옷차림이 어떠시네요? 오늘 비가 와서 많이 기분이 우중충하시죠? 지금부터 제 강의 들으시면서 기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경쾌하게 시작하셔도 좋겠고요. 자, 오늘 아침에 누가 자살을 했네요. 이런 어두운 얘기보다는요. 오늘 아침에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희망에 찬 이야기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제. 네, 오늘은 뭐 역사적인 이런 날이 일어나는 아침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트렌드. 뭐 연예인 얘기도 좋고요. 요즘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들이시라면은 뭐 패션 이야기, 뷰티 이야기, 그리고 남편 욕하는 이야기 네. 그런 것들 활용하시고 청중들에게 질의응답. 네. 그러니까 소통하라는 뜻이에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스피치는 뭐라고요? 상호 의견 소통이다. 의사 교환이다. 그래서 의미와 의미를 주고받고 끊임없이 신호와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의를요, 너무 일반적으로 주입식 강의를 하게 돼버리시면 졸기 시작해요. 분명히 저 뒤에 있는 교육생들은 졸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까지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프닝 과정에서도 너무 서서 말하지 마시고요. 청중들 사이로 마이크 뭐 이렇게 선이 없는 와이어리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고 뒤에까지 좀 걸어가시면서 강의를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가셔가지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질문하시면 그분들이 당황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겠죠. 네.
왜 나한테 이런 거 질문하고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질문 하세요. 오늘 점심은 무엇으로 드셨나요? 아, 오늘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냥 오늘의 테마를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것 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셔서 강의를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자, 이제 메인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스테이크예요. 혹은 파스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무언가가 나왔겠죠. 자, 스토리텔링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스토리 부분, S 부분이고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화 시키는 거죠. 이 중간 부분을 이야기화를 하셔서,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강의가 어떤 흐름이 있을 수 있도록 이야기화를 시켜주는 단계이세요. 자,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토리, 사례, 에피소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 잘하시는 강사분들 많겠지만 여자분들은 김미경 원장님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이런 에피소드를 많이 활용하는 강사분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했던 이야기, 방송에서 실수했던 이야기, 그리고 스피치 가르치면서 보람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법정에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법학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하는 분들의 사례, 말을 못했던 분들의 사례.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더니 이런 방법들을 적용시켰더니 업그레이드가 되시더라. 이런 저의 경험, 성공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강의의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신뢰감을 끌어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는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감성적인 요소들을 끌어오시면 좀 더 설득력 있게 강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클로징 C 단계이고요. 마지막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도 효과 처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운, 감동. 그래서 이제 장막이 쫙 내려오잖아요. 뮤지컬 같은 거 보시면 장막이 쫙 내려올 때 우리는 어때요? 기립박수도 치고 너무 멋있다고 뭐 이렇게 휘파람도 부시고 이렇게 멋지다고 이제 이렇게 후기까지 남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사님들 후기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마지막에 감동 주셔야 되는데요. 감성적으로 마무리. 네. 감성을 주려면은 소재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보이스 연출 잘 하셔야 합니다. 말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쫙 그냥 고저장단 없이 줄줄줄 나가는 것보다는 높게, 낮게, 혹은 천천히, 빠르게 네, 이렇게 약간 음악적인 요소들을 가미하셔서 스피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은 클라이막스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뭐 잔잔한 도입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을 여러 가지 악장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스피치 그리고 강의 전반을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듯이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마지막에는 무조건 감동. 네,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요, 감동 주기 이전에 오늘 어떠한 걸 교육 받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스피치 강의를 할 때 마지막에 핵심 정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사람은 기억을 몇 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똑똑한 분들도요, 나중에 오늘 강의 기억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한 3가지밖에 꼽지 못하신다는, 네. 물론 더 꼽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또 뭐더라? 하면서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했는지, 핵심 메시지. 오늘 강의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하시면서 꼽아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다음에는 우리 강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주고 또 비전을 안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언이라든지 사자성어, 사례. 그래서 어떤 그 영혼을 울리는 닭고기 수프라는 책 아시죠? 처음에는 그 초고가 굉장히 출판사들로부터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 몇천만 부 뭐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져오셔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클로징 마무리 해주시면은 이제 깔끔하겠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음식 디저트, 네, 디저트 화려하고 어때요? 달콤하고 네, 맛이 좋죠. 그래서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리 코스 3단으로 한번 나눠서 요리 코스에 빗대어 보았고요. 이해가 잘 되셨겠죠? 네, 이렇게 3단은 뭔가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마다 써야 하는 여러 가지 스피치 기법들 그리고 내용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좀 더 복잡해졌죠? 이것도 결국에는 3단이에요. OPREMP 기법이라고 해서요. 이거 다 약자긴 한데요.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요. 요 5가지 단계를 3단으로 묶으시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오프닝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단 코스에서 오프닝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뭔지 핵심을 짚어주시는 단계, 그리고 왜, 이유에 대해서 뭐 근거들을 한번 제시하는 해주는 단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주는 단계,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들, 사례, 이야기 끌어오는 단계. 그래서 문제의식을 심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왜 들어야 할까요? 이 스피치 강의를 왜 들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좀 호기심을 안겨주신 다음에는 예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례 많이 이용하시고요. 자, 이렇게 2, 3, 4, P, R, E에 해당되는 게 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 단계가 Move and Point입니다. 그래서 MP가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움직여라. 마음을 움직여줘라. 그리고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줘라. 정리해줘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청중은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실 강의 길게 듣고 나서도요, 전부 머릿속에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핵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3단을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접목해 보실 수가 있고, 훈련해 보실 수가 있어요. 언제 훈련해 볼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 우리 자기소개는 어릴 때부터 정말 쭉 언제 어디서는 할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건, 어떤 동호회를 가건, 또 뭐 강사 모임을 가건, 어디에서건 또 우리 청중들을 앞에 놓고 강의를 할 때 꼭 저는 누구누구 강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때 한번 이렇게 3을 이용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시는 거세요. 네. 그래서 시작 단계.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고은이고요. 어디 교육원 소속의 강사입니다. 네. 수식어와 가벼운 인사.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고은 강사입니다. 라고 해서 치과 이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고은 이렇게 재미있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가벼운 인사, 날씨에 관한 거. 아까 뭐 오늘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찰나의 감흥. 네, 국군 장병들이 앞에 쫙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 혼자 여자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청춘 국군 장병 앞에 서 있으니까 마치 공주가 된 기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찰나의 감흥을 재미있게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에 대한 감사.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감사의 인사 전하셔도 좋겠지요. 그래서 호감을 주신 다음에 간략한 나의 어떤 활동사항을 말해주시는 거세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까지 약간의 PR을 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 마지막에는 그냥 뭐 이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과 나의 그러니까 청중과 나의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 오늘 만약에 와인 아카데미를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인을 배우기 위해서 왔지만 강사도 있겠고 뭐 배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뭐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뭐 어떤 뭐 CEO 분들도 있겠고 다양한 분들과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자, 우리 모두는 서로 각기 다른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오늘 모인 이 의미는 하나의 배움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그 와인 공부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통 분모를 항상 찾아보시고요. 마지막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기원하는 깔끔한 마무리. 자, 어때요? 말들이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자기소개 그리고 뭐 감사의 인사 말씀 뭐 이런 것에서 3단을 항상 적용을 시켜보세요. 너무 막 저는 뭐 누군데 어디에서 태어났고 뭐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횡설수설 하시는 것보다는 좀 짜임새 있게 혹은 있어 보이는 말을 끝부분에 해주시면 좋겠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는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하신다거나 꾸준히 3단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3강 알아보셨고 정리와 복습 단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는 장르가 있다. 그래서 설득적인 스피치, 흥미를 유도시키는 아주 오락적인 스피치, 그 다음에 설명, 정보 전달의 성격이 있더라. 그 다음에 스피치의 3단 구조는 요약해서 OSC다. 오프닝, 스토리텔링, 흐름을 만들어가는 본론 구조. 그 다음에 감동과 여운을 줘야 하는 클로징 단계가 있겠다. 그 다음에 자기 PR에서 피해야 할 것은 정보의 나열이다. 네, 아까 그 자기소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보다는요. 그들과 나의 공통 분모를 찾으시고 3단으로 좀 깔끔하게 들어가는 말에서는 가벼운 말부터 시작해서 중간 단계에서는 나를 피하라는 말, 네, 마지막에는 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의 말씀 이런 것들을 첨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조 짜는 방법 앞으로도 탄탄히 짤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는 좀 더 전달력 그리고 표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